조롱하는 이들을 위하여라니. 조롱하는 이들에 맞서 싸우려 잘못 쓴 거 아니냐? 당신 인성에 문제 있어? 하며 의아한 분들 계실 텐데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이 영상은 빅히트에 투자했다 물린 또는 그런 컨셉지 중인 사람들을 열심히 조롱 중인 분들께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라며 조심스레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영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돌 던지기를 함께 하려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이 사건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면 마냥 비웃기에는 한 번쯤 생각해볼 이슈가 있다는 점을 소개하려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제발 컨셉이길 바라는 글하다가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이름하여 주식 처음 한 사람 환불 가능할까요? 대충 빅히트 주식을 너무 비싸게 샀다는 내용인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방탄소년단 소속사로 유명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공모가 13만 5천원에 기업 공개하였고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10월 15일엔 주가가 35만 천원까지 오르며 시혁이 형 나 죽어 라며 주주들이 환호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주가가 쭉쭉 내리막길을 걷자 시혁이 형 나가 죽어로 분위기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조금 더 높은지라 청약으로 취득하신 분들에겐 지난 2주 동안 차익을 남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피본 건 공모주 청약자들이 아니라 상장 당일 한창 고점을 찍을 때 따따상을 기대하며 30만원 넘는 가격에 빅히트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이고 빅히트 주식에 손대지 않은 제3자들은 약간은 딱한 마음으로 또 약간은 비웃음을 띤 채 이 상황을 바라보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빅히트 주식을 너무 비싸게 샀는데 인생 첫 투자니까 한번 물릴 수 없냐는 취지의 귀여운 글이 빅히트 종목 게시판에 올라오자 지금까진 그나마 조금의 동정이 섞여있던 여론이 그것도 모르면서 뭐 그리 용감히 투자했냐는 조리돌림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졌습니다. 고해합니다. 남 얘기할 것 없이 저도 저 글을 처음 보았을 때 이게 뭐고 하고 웃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상황을 비우는 분들께 그러지 마세요 라며 말릴 입장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애시당초 실제 빅히트 주주가 올린 건지 아니면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 누가 꾸며낸 건지 알 수 없기에 글쓴이가 잘했니 못했니 따위는 진지하게 논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기에 제가 관심 가지고 아쉬움을 느끼는 건 실존 여부도 불분명한 주주 쪽이 아니라 지금 돌을 던지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공모주를 환불해달라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 사건에 접근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환불이 가능한 공모주는 존재합니다. 소위 인수규정으로 불리는 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펼쳐봅시다. 제10조의 3 제1항 기업 공개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 청약자에게 환매 청구권을 부여한다. 여기서 인수회사란 상장하려는 회사로부터 공모주를 일단 취득한 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려는 투자자들에게 그 주식을 넘기는 회사를 가리키는데 공모주 청약을 접수하는 증권사가 이 인수회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인수회사의 공모주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 청구권이란 공모주를 청약으로 취득한 투자자가 청약 넣었던 증권사에 이 주식 다시 사가세요 라고 청구하는 일종의 환불권입니다. 이런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주식은 당연히 환불이 안 되지 라며 주린이의 질문을 테이블 위에서 밀어버리는 것보다는 질문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는지 체크하여 그에게 환매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하는 식으로 대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질문자가 빅히트 주식을 환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인수규정 10조의 3 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매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이번 빅히트 공모는 1호부터 5호까지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조의 3 1항 본문이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는 건 어디까지나 일반 청약자인데 질문 첫 문장에서 드러나듯 질문자는 공모 때 청약을 넣은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빅히트 주식을 매수한 자이므로 애당초 환매 청구권의 인정 대상인 일반 청약자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린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 불가능합니다 일 수밖에 없고 질문자를 위해 뭐라도 하나 더 하고 싶으신 분은 차라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가능할지 검토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결론이 바뀌진 않습니다. 질문을 올린 주린이가 빅히트 투자 손실을 알아서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론이 똑같긴 한데 주식은 당연히 환불 안 돼 라며 일축해버리는 것과 기업 공개 시 환매 가능한 이런저런 경우를 확인하고 이 사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건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지금은 두 사고방식이 별 차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 인수규정 10조의 3이랑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주를 취득한 자가 이 주식 환불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을 때 두 접근법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고 첫 번째 접근법만 알던 사람은 피할 수 있었던 손해를 떠안게 되겠죠. 이런 맥락에서 공모주 투자에 관심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접근법만 알다 아쉬운 사항에 처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수규정상 환매 청구권의 존재를 소개해보았습니다. 인사이트 내지는 법률적 사고방식을 소개하기엔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 충분할 것 같고
영상의 남은 부분에선 그래서 판매 청구권이 언제 인정되는 건데 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판매 청구권이 인정되는 5가지 상황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인수규정 10조의 3 1항이 판매 청구권을 부여하는 5가지 사유 중 1에서 3호까지는 공모 가격이 적정한지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이고 4호와 5호는 특례를 이용해 상장한 경우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제1호 50억 원 이상 공모할 때 공모 가격을 인수규정 5조 1항 1호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다시 말해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공모가를 딱 정해버리는 경우 일반 청약자의 판매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외부기관의 참여 없이 지들끼리 공모가를 지나치게 높게 정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10조의 3 1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조의 3 2항이 정하는 행사요건에 충족하면 일반 청약자는 증권사에 판매 청구할 수 있는데 1호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정한 가격으로 이 주식 다시 사달라고 증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항 1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았으니 2호와 3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시 기관 투자자만 참가할 수 있는데 인수회사가 허용한다면 사립학교 법인이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도 수요예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뉴비들이 참가하는 경우 아무래도 이 일을 맨날 하시던 분들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에 비해 공모가의 신뢰성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기에 이 경우 1항 2호에서 판매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모가격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경우 역시 공모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제3호에서 판매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판매 청구권 인정되는 첫 번째 유형인 공모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제 4호와 5호로 넘어가 봅시다. 차분하게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려 하니 앞불사 4호와 5호 모두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가 얽혀있는지라 해당 상장 규정을 읽지 않고선 4호와 5호를 제대로 읽을 수 없네요. 잠깐 상장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증권시장에 자신의 주식을 상장하려면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들을 채워 상장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가령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자 한다면 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이 제시하는 요건들을 충족해야겠지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6조 제1항은 주식 분산, 감사 의견 적정 등 여러 상장 요건을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로 1항 6호에서 경영 성과를 요구합니다. 이때 경영 성과란 수익성 내지 매출액을 가리키는데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이익이 있으면 충족됩니다. 많이 팔고 제대로 이익 내는 기업이어야 상장 가능하다는 거래소의 논리가 이해 못할 건 아니죠. 그런데 포텐셜은 엄청나지만 그 포텐셜을 터뜨리려면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은 무슨 매미 마냥 한동안 적자 상태에 묵혀있을 수밖에 없는지라 경영 성과 요건에 턱 걸려 상장할 수 없는 시기를 상당히 오래 겪게 됩니다. 이런 기업이 얼른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회사와 투자자 모두의 대체로 행복한 일인지라 거래소는 6호 감옥의 수익성 내지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상당하거나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샛별 기업이라면 상장심사의 허들을 넘을 수 있게 일종의 특례를 나보게 마련하였는데 매미 스타일 기업이 이 6호 나복을 이용해 상장하는 걸 아직 수익 실현을 못한 기업을 위한 특례라는 점에서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라 부릅니다. 당연히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을 이익 미실현 기업이라 부르고요. 그다지 눈에 익은 표현이 아니죠. 언론에선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보다 테슬라 상장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어떤 기업인지 생각해보면 수긍 가는 표현이죠.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가 테슬라 상장 1호 기업, 그러니까 6호 나목의 특례를 이용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 번째 기업입니다. 한편 6호 감옥은커녕 나목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더라도 이름에서부터 포텐셜이 느껴지는 기술 성장 기업이라면 6조 1항 6호의 심사 요건 대신 7조 2항이 요구하는 적당한 수준의 자기 자본이나 시가총액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상장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 성장 기업이란 2조 31항에서 정하는 1호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과 2호 상장을 주선하는 증권사가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기업을 각 가리키는데 1호의 기업이 제7조의 특례로 상장하는 것을 기술특례 상장, 2호의 기업이 7조 특례로 상장하는 걸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 부릅니다. 1호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으로는 요즘 여러 악재로 유명한 바이오 회사 헬릭스미스가 있고 2호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기업으로는 마이크로니드 기술을 앞세운 라파스가 있습니다. 자, 상장 규정에 이처럼 여러 가지 특례가 있다는 걸 눈에 담고 이제 그만 인수 규정으로 돌아갑시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실컷 읽은 우리는 이제 판매 청구권을 부여하는 10조의 3일항의 4호와 5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4호는 기술 성장 기업 중 2호 성장성 특례의 경우이고 5호는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그러니까 테슬라 특례로 상장하는 경우인데 각 경우 모두
보통의 상장보다 큰 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상장하게 되므로 이런 기업을 시장에 내놓은 증권사들이 한동안 책임을 지라는 취지에서 인수규정 10조의 3, 1항 4호와 5호에 따라 인수회사들이 판매 청구에 부담을 지게 됩니다. 참고로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라파스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역사들이 4호가 인정하는 판매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선례가 있고 이때 실제 가격과 판매 가격 간 차이만큼의 손실은 당연히 증권사가 떠안았습니다. 자, 이로써 판매 청구권이 부여되는 5가지 경우를 모두 보았습니다. 판매 청구권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빅히트 환불에 관한 질문에 다르게 접근하는데 충분했지만 이렇게 환불 사유를 하나씩 뜯어보니 느낌이 또 다르죠. 저 역시 금융가법을 계속 배워가는 입장인지라 오늘 소개한 내용을 여러분께 어떻게 쓰라 권고할 자격도 내용도 없으며 그저 여러분이 판매 청구권과 관련하여 아쉬운 일 당하지 않게 규정을 소개할 뿐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당신께서 요즘 빅히트 투자자들, 특히 그중 환불 어쩌고로 얘기하는 주린이를 비웃던 중이시라면 진짜든 컨셉이든 그런 질문을 올린 사람 덕분에 판매 청구권을 자세히 뜯어볼 계기를 가지게 되었으니 따가운 조롱 대신 그런 질문 할 수도 있지 뭐 덕분에 하나 배웠다며 너그럽게 봐주시는 거 어떨지 제언 드려봅니다.